대단히 성실하고 순하신 분입니다. 백기순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기 안전관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소장님들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기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료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등으로 나눠지고 여기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들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넘길게요. 일반적으로 큰 대단지 이런 아파트들은 정식 설비, 그러니까 1000세대, 아니 1000kW 이상은 정식 설비고 그보다 용량이 작은데 전기 안전관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점검 오는 데는 1000kW 이하. 그 다음에 저압받은 데가 있습니다. 저압받은 데가 있으면 저압받고, 세대는 저압받고, 또 공용은 특허받은 데가 있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다 저압받은 데가 있고, 이런 3종류로 공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넘길게요. 그리고 정식 수선 설비 같으면 이렇게 정식 수선 설비는 이 책임 분기점에서 그 다음에 책임 분기점이라는 우리 전주의 툭갑이 와서 아니면 패드 네모난 거 인도 같은데 네모난 거 있잖아요. 거기서 툭갑 22,000원 받아요. 그렇게 돼서 전기실 한번 아파트 지하에 전기실이 있어요. 아파트 지하에 전기실이 있어요. 거기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이제 설비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런 LBS, 그 다음에 파워퓨즈, 그 다음에 PT, MOF, ACB, VCB, 그 다음에 진상 콘덴서, 변압기, ATS, 발전기, VCB, 그 다음에 LA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특화 설비니까 이거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넘길게요. 이거 같으면 제가 이제 이거는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이건 간이 만약에 안전관리가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간이 설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최근 분기 아마 전주에서 전기 특허를 받아서 그 다음에 ASS 장비로 거쳐서 이제 MF 변압기 이렇게 공급받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이런 공급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길게요. 전기 설비 점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넘길게요. 이제 인입 전주를 보실 때 가장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인입 전주에서 이쪽이 COS라는 거예요. 책임 분기점. 책임 분기점에서 여기서 전기 특허를 받아서 여기서 전기실로 가는 건데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만약에 책임 분기점 COS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노후되거나 이래서 그냥 단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고 때문에 단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책임 분기점 이거 COS 컷아웃 스위치 이것은 한 1년에 아니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게 그냥 오래돼서 사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게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 분기 2차에 보면은 이거 조그만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LA라는 건데 피레기 이제 사고 만약에 옆 단지가 있어요. 옆 단지에서 사고 나거나 아니면 전주에다가 번개가 치거나 이랬을 때 그런 이상 전압에 대해서 우리 전기실이라는 특화설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게 여기서 하도 오래 이게 전기 설비가 중간중간에 바꾸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용단대에서 일선 지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투값 설비 보면 이쪽에 나무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나무 같은 게 있으면은 나무에서 투값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무 만약에 이걸 공원 인도에 있는 나무다 이런 것은 연락하셔서 나무 자르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쪽 부분 같은 데 보면은 까치 같은데 이런 까치집 같은 게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간에 짓는다 하다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하루 만에 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짓는다 하니까 이런 거 한번
한번 보실 때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길게요. 그 다음에 특허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안전관리마다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제가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특허합 설비는 우리가 22,000원을 22,000원 전압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소리 듣거나 이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적외선 온도계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옛날에는 적외선 온도계로 많이 점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가 뭐냐면 이게 열화상 화면 촬영처럼 나타나요. 이게 카메라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열화상이 어디가 온도가 높다 이게 나타나니까 특허합 점검할 때는 오히려 편하죠. 이거 판명은 이거 적외선 온도 판명은 따로 이런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 맞춰서 판명하는 거라 그것은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이제 그것은 이상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거 아니 이렇게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것은 이제 진단 나가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보시면 꼭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온도가 여기는 50도, 여기는 27도, 27도, 27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뒤에는 상주 같은 데는 솔직히 잘 안 전기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거 잘 안 봐요. 솔직히. 잘 안 보니까 이런 게 점검 나갔을 때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걸 열화상 카메라에 찍어줘야 이게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이것은 이건 이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변압기 같은 우리 변압기가 뭐냐면 22,000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80으로 전압을 낮춰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N상 누처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면 우리가 전기를 쓰는데 어디서 누설이 되거나 이 변압기에서 이 장비에 어디서 누설되거나 아니면 뭐 지락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 N상으로 해서 다시 전기가 돌아와요. 그러니 여기 N상 접지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면 이거 어딘가에 누설되거나 아니면 어디 이상하거나 그렇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항상 관리소장님께서 혹시 뭐 N상의 전류가 흐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해질환 장비인데 이건 누설 경보기라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설치된 아파트가 있고 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설치 안 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울리면 어디 울린다 확인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이제 점검하실 때 경보 뜨면 여기서 경보 뜨고 뭐 어디에 몇 암페어 정도 누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항상 전기실가 체크하면 좋은데 그거 없으면 소장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한 번씩 이게 울리나 안 울리나 이거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 발전기 같으면 이제 안전관리자가 1년 한 달에 한 번씩 뭐 10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오래 돌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상 발전기를 이렇게 오래 돌린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짧게 돌려서 우리가 정격 전압이나 정격 주파수 이런 게 나올 정도만 돌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 뒤로 갈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공기 필터나 이런 게 연차 점검이나 정밀 점검식으로 해서 교체하는 거 하는데 이거를 교체 안 했을 때 이게 발전기가 돌아야 되는데 그 정격으로 돌았을 경우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돌았을 경우 그다음 용량의 만약에 발전기에 부하가 걸렸어요. 만약에 50%나 60%가 걸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차량 엔진처럼 이게 공기가 흡입되고 이제 엔진 오일을 순환되고 냉각수 순환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교체 안 하거나 이거 교체 안 했을 때는 그 발전기 용량이 뭐 300이다 아니면 100이다 이만큼의 그 효율을 못 발휘해요. 만약에 한 100 정도 발휘할 수도 있고 500 정도 50%나 발생할 수 있고 이럴 때 만약에 발전기가 돌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 엘리베이터 이쪽이나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인버터 장비들이나 아니면 부스터 펌프 이런 장비들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확인하실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 1년에 한 달에 한 번 돌리는데요. 교체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은 이 세대에 보면은 제가 세대 배전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선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같으면은 그나마 나은데 또 오래된 단지 같으면 이게 없이 그냥 배선 차단기가 있어요. 누전 차단기랑 배선 차단기랑 차이가 뭐냐면 배선 차단기는 만약 50A다. 그럼 50A만 체크하고 그 이하는 이제 넘었을 때 차단하고 그 이하는 차단 안 하고 이 의미고,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만약 이 누전 차단기에서 지락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설이 되거나 이럴 때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래된 아파트가 그러면 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안 돼 있고 그냥 옛날 같으면 다 배선 차단기로만 들어있는 아파트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마다 이제 요즘 LH 아파트나 아니면 요즘 신규 아파트거나 아니면 최근의 아파트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면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지하실에 한번 전기 안전관리자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려야 이상한 거지. 그 전까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누전이 되면은 누전됐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차단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말하면 일자특별회에서 뭐 우리가 30년 동안 썼는데 왜 교체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고에 의해서 감전되거나 사람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판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넘길게요. 이렇게 오래된데 만약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어도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새 건물이거나 그런 데는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20년 되고 그러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차단기 하나에 여러 가닥 이렇게 물려 있고 아니면 차단기 여기다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너무 복잡하게 붙어 있어요. 만약 이랬을 때 뭐가 하나 나가도 전체가 꺼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말씀드리면 차단기를 분리해서 옆에 아래다가 차단기 한번 쓴다든가 이렇게 새로 추가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이게 뭐냐면 전기 별로 안 쓰고 별로 이상 없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많으시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잠깐만요. 됐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배전함에 보면은 이 보호대가 목재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스테인리스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목재로 되어 있는 데 단점이 뭐냐면 이쪽에 물이 새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전기 특고압이 불었어요. 그럼 목재가 된 데는 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제 다 배전함이 다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오래된 데다 아니면 이제 저압받은 데에서도 간혹 뒤에 차단기 고정하는 소판이 나무로 된 데도 있어요. 이런 데서 한번 보시고, 또 커버도 나무로 된 데도 있어요. 원래 전기함 커버도 불연속 재질로 철로 하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안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소판도 이 소판 만약에 차단기 부수버가 넘기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렇게 차단기 함이 있는데 이 소판도 있어요. 이 소판이 만약에 사고 있을 때 사람이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건데 이 소판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 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점검마다 빼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시니까 이런 거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꼭 있어야 되구나 인식하셔서 교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잠깐 이 전에 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이제 배전함이잖아요. 근데 지하에 보면은 우리 지하에 전기 삽입이 없으면 좋은데 지하에 특히 이제 제가 점검하다 보면 미화 쉼터가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경로 쉼터가 지하에 있거나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 뭐냐면 전기를 그냥 전선도 이상한 전선 쓰고 연달아 이어서 쓰시던가 아니면 아무 차단기도 없는 데서 연장해 쓰시던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 만약에 소장님들께서 지하에 미화 쉼터가 있거나 이런 데 있었을 때 만약에 최소한이라도 전기 차단기를 하나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허용천리에 맞는 전기 배선 케이블을 써서 설치해 주던가 이렇게 해서 하셔서 뭐 지하에 요즘에 막 간혹 이게 지하에서 화재나고 미화 쉼터에서 화재나 이런 경우도 간혹 사건 사고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하면 이제 뭐냐면 제가 안전관리 입장에서 말씀드려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소장님께서 위험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저 비용이 어쩌고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안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하에 펌프실에 침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뭐냐면 집수정 같은데 집수정 말고 구스펌프가 고장 나가서 침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수리 밸브가 고장 나서 침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수리 밸브에 이물질이 쌓여서 또 정지를 못해서 침수되는 거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데랑 이게 새로 된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오래된 데는 이게 물이 넘어오면 경보 설비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넘쳤다 집수정이 아니 이게 물이 잠깐만요. 조수조 물탱크에서 물이 넘쳤을 때 경보해 주는 거나 아니면 지하에 조수조 밑에 패스펌프가 있잖아요. 패스펌프가 넘쳐서 경보해 주는 거나 이런 경보가 다 달려 있어 갖고 경비실로 가서 그 경비실에서 울렸을 때 울렸을 때는 만약에 경비 관장님들이 야간에 울리거든가 뭐 이럴 때 울렸을 때 바로 가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대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넘길게요. 이는 집수정 보면은 대부분 이제 돌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센서 하나 동작하면은 센서 여기 집수정 센서가 있잖아요. 이 센서가 한번 동작하면 펌프 하나 돌고 또 동작하면 펌프 하나 돌고 이런 식인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펌프 돌면 하나 돌고 또 펌프 동작하면 또 하나 돌고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펌프 하나 돌고 있는데 수위가 찬다 아니 펌프가 고장났다 이랬을 경우 수위가 차면 또 옆 펌프가 돌게끔 이렇게 변경하는 방식도 있고 여기서 고수위 경보가 물이 넘쳤을 때 경보까지 발생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방식으로 갔을 경우 중요한 게 이제 배관이 용량이 버텨주냐 이것은 설비 쪽에서 이제 판단해 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이 제일 이제 조금 전기실이랑 그 펌프실이랑 거의 같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경비실 같으면 이렇게 자동 제어 설비에서 뭐 펌프 경보를 달아놔서 경비 관장이 울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게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이 넘쳤을 때 특화 설비나 이런 거에 사고 났을 때 재상 피해가 뭐 억 나올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것은 이게 콘센트인데 콘센트 해용 전류가 15A예요. 그런데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보시면 여기 하나에 막 뭐 히터도 쓰시고 아니면 지하에서 아까 미화 쉼터 같은 보면 여기 이게 하나에 코드 꽂아갖고 문어발식으로 히터 쓰고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이게 서형 전류가 넘었을 때 여기서 화재 일어나서 콘센트에 불이 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만약에 여기 콘센트에다 접지가 없다 이랬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어. 만약 접지가 있으면 다행히 차단기가 동작해서 떨어지겠지만 대부분 전기 일하신 분들 대충 그냥 선 두 가닥 이거 콘센트 꽂아놓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 이 콘센트에 너무 많은 부하 전류를 쓰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 이런 데 보시면 막 선 얇은 거 이렇게 쭉 빼갖고 간단하게 쓰시고 근데 결정적으로 거기다 쓰시는 게 히터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쓰실 때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 전류 이 콘센트 자체에서 허용 전류가 15A인데 우리 히터 같은 거 만약에 최대 부하로 3kg짜리면 15A 흐르고 뭐 10A 흐르고 이렇게 쓰시니까
뭐 여름철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 이렇게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 한번 관리사무소 뭐 오래되거나 뭐 이런 데 하면 아래 배선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거의 그냥 그대로 쓰시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펌프실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펌프실 MCC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펌프실 MCC 보시면 이렇게 MC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이게 처음에 펌프실 모터 부탄 펌프로 있는 데는 이게 없어요. 그냥 구스 펌프로 돌아서 보면은 부탄 펌프는 돌면서 압력을 맞추는데 이런 고가 수조가 있는 데는 이렇게 펌프실이 있어서 이렇게 모터 하나가 뭐 몇 동 고가 수조 물을 채운다든가 뭐 이런 방식인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모터에서 이상 있는 거 모터에서 문제겠지만 이게 전기 설비 이런 MC 같은 건 대부분 이제 거의 안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게 처음에 모터가 기동할 때 부하전류가 엄청 커서 여기서 번쩍번쩍 이럴 때가 있으면 보시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이제 처음에 이상했겠죠.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철심이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단선되거나 뭐 떨어지거나 해서 물이 이제 고가수에 물이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뭐 자주 교체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신규 아파트거나 뭐 최근 뭐 10년 아파트면은 크게 상관없는데 내가 20년 됐는데 이 모터가 한 달도 교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야간에 물이 안 나와 이렇게 전화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시니까 이런 거 한번 보수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보수해 주시고 이런 건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부분 이제 피복 같은 거는 이게 노맥스 전자 단상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노출되는 이렇게 피복 손상된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거는 잘 안 보시긴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시긴 하는데 이렇게 케이블이 햇빛을 받거나 아니면 케이블 용량에 안 맞게 전류를 많이 쓰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피복이 손상되고 파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노맥스 전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제 오래된 건물도 안전관리 하는데 가서 보면은 이게 다 깨져 있어요. 속에가 피복이 싹 깨져 있어서 뭐 만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깨져서 만졌을 때 복구해줘야 되는데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아파트라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이제 오래된 데가 있다. 이런 데는 좀 보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전들 같은 노무현 전선은 두 가닥만 딱 쓰거든요. 여기서 막 뭐 두 가닥 써갖고 뭐 커피버터 쓰고 뭐 쓰고 막 이렇게 연달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쓸 때는 지장 없어요. 뭐가 쓰고 차량이 안 떨어지고 이상할 때 없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쓰거나 전기는 바로 이제 너무 크게 막 전류를 쓰지 않는 한 바로 이상이 표가 나진 않아요. 우리 쓸 때 전기가 뭐 많이 쓴다고 이거 콘센트에다가 막 콘센트 2개 뭐 히터 2개 꽂아도 바로 표가 나진 않잖아요. 그 대신 표가 안 나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깨져 있고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깨지면서 전기 들어가면서 합선되면서 불이 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근데 이거 같으면 뭐냐 두 가닥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 가닥 접지까지 들어가 있으면 불이 나면서 거기서 접지랑 닿으면서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두 가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불이 나면서 차단기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만약 합선에서 만약 용량을 이 전단에다가 차단기 용량 50A 달아놨어요. 안 떨어져요. 용량이 크면은 만약 30이라든가 20이나 맞게 달아놓으면 떨어지는데 합선이 되더라도 단락전류가 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전선에 맞게 차단기가 맞게 설치되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만약에 콘센트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이 콘센트 하나 20에 걸어요. 요즘 같으면 20A 거는데 옛날에는 30 걸었어요. 이 콘센트 하나에. 이게 전격이 15A니까 이 전격을 전격에 맞는 차단기는 20A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세대에 보시면 이렇게 누전 차단기 있고, 그 다음 배선 차단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있을 때 떨어지죠. 그 다음 배선 차단기는 과전류에서 떨어져요. 만약에 세대 같은 게 이 세대가 한 30년 됐어요. 이 차단기 고장 난지 안 난지 몰라요. 20년, 30년 됐으니까. 이런 건 이제 세대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내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여기가 배선 차단기, 여기가 누전 차단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 떨어지게끔 이렇게
방식인데 옛날 같으면 어디 여기 하나에서 문제가 생겨도 야가 떨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누전 차단이 고장 날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야가 문제가 있어서 누전이 되고 있어요. 차단기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세대가 오래된 아파트 같으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선생님이 생각하셨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차단 비용 때문에 그럼 이 차단기 바꾸는 게 맞는데 이제 편의상 안전하게 쓰실 거면 세대한테 안내하실 때 여기도 누전 차단기 바꾸시고 여기도 배선 차단 바꾸셔서 좀 만약에 차단기가 떨어지더라도 전체가 안 떨어지게끔 이제 떨어지더라도 한쪽만 떨어지고 전등만 떨어지고 뭐 콘센트 한쪽만 떨어지고 이렇게 하게끔만 방식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다 이게 누전 차단기 달려 있고 요즘엔 뭐 에어컨도 따로 가고 요즘에는 그러죠. 그 다음에 요즘에 아파트 세대 들어가면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대기전력 달려 있는 데도 있잖아요. 달려 있어서 이거 대기전력이 전기는 차단기는 다 올라가 있는데 전기 안 들어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옛날 같으면 여기 콘센트에 대기전력 딱 적혀 있어서 이게 대기전력 콘센트구나 표가 나요. 요즘 뭐냐면 이렇게 스위치식으로 네모나게 돼 있어갖고 여기에 전등 켜고 터치식 여기 전등 켜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뭐 대기 상시 이렇게 달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상해요. 왜 전기가 안 되지? 차단기가 안 떨어졌는데 이 패드식으로 돼 있는 대기전력 콘센트가 있다는 건 생각하셨다가 이제 만약에 신규 아파트 가시던가 이럴 때 이제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패드 터치 스크린이 고장난 거라 교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대기전력을 죽여놓고 우리 같으면 제가 이제 관리하는 데는 굳이 이제 대기전력이 요즘 방식으로는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죽여버려요. 안 쓰면. 근데 이 터치 이런 네모난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한 10만 원 20만 원 넘을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등은 들어오면은 그대로 놔두고 콘센트를 이제 교체 안 하게끔만 만약에 들어오게끔만 배선을 바꿔드리다든가 이렇게 이제 바꿔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제 입장이고 다른 안전관리들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분들 같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장님 재량껏 뭐 이분이 안전관리자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안내해서 하시고 안 그러면 못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궁금한 점이나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